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공사 현장 나왔다가 총선 얘기 한 편 정도 하고 싶어서 좀 영상을 켰습니다. 원래 안 하고 참고 이랬었는데 한 편 정도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락들이 오세요. 지금 연락들이 오시는데 무섭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뭐 밥이 안 넘어간다 이런 건 기본이고, 막 잠이 안 온다, 술 땡긴다,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공포성의 어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그 방향 있죠.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국가 운영은 그쪽 방향으로 가요.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국민의 선택이에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결과예요. 여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국민의 뜻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아마 동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한 반 있을 거예요. 선거가 어떻게 될 거다 생각한 반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결과요. 이게 예측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한 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당을 응원하시는 분들의 다수는 뭔가 내가 도전하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거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 그게 안 돼요. 내수 경기가 안 좋아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거 안 했잖아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 노력이 뭐냐면은 야당이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이게 저 시청자 여러분이 진짜 많이 해주신 얘기인데,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막 분노를 부추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동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야당이 흉내를 낼 수는 있죠. 그리고 야당이 흉내를 내서 야당에 있는 분들이 여당을 지지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알아요.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요, 여당이 지금 야당을 따라 한다고 그 분야를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정책을 이렇게 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게 야당보다 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당에 있는 분들은 대표님을 포함해서 본인들의 지지 세력에 대해서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알고 말하고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당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이니까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솔직히 얘기하기 싫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희룡 장관님 빌라 시장 어떻게 해놨어요? 장관님, 빌라 시장 망했어요. 지금 빌라 공급을 아무도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게 왜 내 탓이냐? 탓이 있죠. 그러니까 아니, 붙잡고 물어보세요. 전세 사기 해결도 못하고 아무 결론도 안 나올 거 말만 특별법이고, 그런 분들만 만나지 마시고 빌라를 짓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세요. 뭐라고 할지. 지금 빌라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빌라 임대업자가 지금 여당을 찍었을까요? 아니, 맞다 틀리다 뭐 정신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당장 내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투표를 하라고요? 그거는 억지예요.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투표를 합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업하고 도전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경기가 좋아요? 내수 경기가 좋아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살릴 것 같아요? 살아날 것 같으세요? 희망이 보여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선거는요,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맞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직원 뽑을 때 뭐 어떻게 뽑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랑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그런 사람한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여러분이 회사 직원을 뽑는데 딱 보니까 나랑 코드가 맞아, 말도 통해, 무엇보다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고, B는 잘났어, 옳은 것 같아, 근데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내 말을 안 들어줘, 나랑 색이 달라. 그러면 교과서에선 그렇게 얘기하죠. B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된다. 이거는 어릴 때나 하는 얘기고요.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회사 생활 내가 오래 못해요. 내 편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라인 없어요? 라인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을 뽑을 때 내 라인을 뽑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건데 자기 지지 세력을 챙겨주질 않아요. 근데 누가 투표를 합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가 맞다 틀리다 뭐라고 하기 전에 한번 보세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챙기는지 딱 그 얘기를 똑같이 해주고 옮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생각했을 때 사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지금 선거 결과가 거꾸로 나왔어도 과연 예전에 얘기한 대로 정말 글로 밀어붙여서 내수 경기를 살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런 사회가 될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선택은 맞다 틀리다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나쁜 게 있으면 더 나쁜 거랑 비교해야 되는 거고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거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미 남아있는 그 지금 임기 내 국정 운영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의원 석수가 비슷하지가 않아요. 참 안타깝죠. 근데 후반 보니까 얘기 좀 할게요. 저 보면은 이런 분들 많아요. 뭐 영끌이질 이제 끝났다. 너 이제 부동산 너네 이제 다 망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힘든 사람들은 있어요. 망할 사람들도 있고 이미 많이 망했고 지난 2년 동안 지옥이었고 제일 안 좋은 시기를 넘어갔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노무현 정권이랑 문재인 정권 때 생각 안 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역사가 반복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야당 대표님이 뭐 대권에 도전해서 뭐 그렇게 된다고 쳐요. 아니면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뭘 근거로 지난 생각을 해보세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있었죠. 뭘 근거로 부동산이 이제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만약에 수치화시키면요. 부동산 폭락이 아니라 폭등을 걱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네 생각대로 안 된다, 거꾸로 간다, 올라갈 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물론 힘든 사람, 망하는 사람, 뭐 지금처럼 집주인들 죽어나가는 시기가 있겠지만 지금 아주 안 좋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공급이 안 돼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취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내수 경기를 빨리 살리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중도나 뭐 야당의 표를 갖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투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일단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 수요를 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실 거 알아요. 야, 너 미쳤냐? 부동산 수요를 왜 임의대로 살리냐?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잖아요. 지금은 진짜로 그러니까 상위권, 하이엔드 막 잠실 같은 데 말고요. 일정 지역이랑 일정 분야의 부동산은요. 수요를 임의적으로 살려줘야 돼요. 합리적인 근거도 있어요. 수요를 임의적으로 죽였잖아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수요를 죽였잖아요. 대놓고 열심히 죽였잖아요. 그럼 시장이 다 죽었죠. 그럼 죽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전월세가 폭등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행복한 사람이 안 나와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임차인도 행복하지 않고 임대인도 행복하지 않고 시공사, 시행사 다 행복하지 않은 시기가 와요. 은행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국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모두가 망해가는 그러면서 중간에 표의 이동만 일어나는 건데 그럼 이제 안 돼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신규 공급 부족, 전월세의 상승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왜 부동산이 올라가면 뭐 가진 사람이 다 잘 살고 부동산이 내려가면 가진 사람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뉘겠지만 이게 100%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금 27년도에 대선인데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만 봐도 그냥 신규 공급 물량 폭감이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신규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신규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요. 아파트 사는 사람이 늘어나서 건설사가 분양이나 뭔가 공급하는 거에 욕심이 나게 해야 돼요. 근데 공급을 하는 이 건설사들이 시행사들이 지금 위축이 되는 걸 넘어서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걸 누가 짓겠어요? 그럼 기본주택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시장에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집 가진 사람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집 가진 사람들도 이자 비싸죠, 세금 비싸죠, 임차인이랑 싸워야죠. 이것도 안 좋으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다 안 좋은 거예요. 집 가진 사람도 안 좋고 집을 안 가진 사람도 안 좋고 세금도 덜 거치고 은행도 부실 위험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수 정권이 있어요. 보수 정권이 있는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 보수 정권답게 하지 않고 진보처럼 있어요. 그리고 진보에 있는 표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보에 계신 분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훌륭한 진보가 있는데 진보 흉내를 내는 보수한테 표를 왜 줍니까? 그분들 그렇게 우습게 흔들리지 않아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몸이랑 머리가 다른 거예요. 머리는 절로 가고 싶은데 몸은 절로 갈 마음이 없어요. 일로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어영부영하면서 싸우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참여자들만 죽어나가는 시간이 올 거예요. 누구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걱정의 일부분은 현실이 될 거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 생각처럼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긴 얘기 필요 없어요.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됐죠. 그 안에 망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나뉜 거 맞아요. 맞고 요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영역이랑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규 공급 감소, 임대차 물건 감소, 그리고 매매가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긴 애매해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달라져요. 이러면 시기가. 지금 수요 살려줘야 돼요. 지금 이제 누가 수요를 살려야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요번에 바뀐 현재 보수 여당도 그 얘기를 못했었는데, 안 했었는데 부동산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 봐. 근데 선거 결과를 보세요. 차라리 하는 게 나았어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그걸 과감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러니까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 이거 원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그냥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표 주세요. 표 주세요. 우리도 퍼줄게요.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영상 이후로 이런 완전 정치적 발언들은 좀 조심하도록 할게요. 근데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앞으로 틈틈이 부동산 관련돼서 이 후의 여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살아남읍시다. 제가 뭐 더 얘기한다고 바뀔 게 없어요.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